자, 정진석 의원 고소? 노무현 특검으로 가자? 허허,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의원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 예. 사실 뭐 제가 방송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을 예. 정도의 얘기를 했죠. 너무 심하게. 예, 이거 사실 어느 정도의 금도라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레드라인을 넘었죠. 돌아가신 대통령에 대해서 뭐 가족의 부부싸움 얘기까지 언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및 권양숙 여사 네. 명예훼손까지 같이. 그렇죠. 이게 사망한 분 같은 경우에는 예. 고소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가족이. 가족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고죄로 해서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노건호 이제 장남 씨가. 노건호 씨와 권양숙 여사가 이제 고소를 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소를 하면 고소를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예. 김태현 변호사를 고소하면 고소 당하는 사람. 고소 당하는 김태현 사람은 변호사는 고소하면 안 돼요. 왜냐면 늦으니까. 늦으니까. 예. 출두를 일단 늦게 할 거니까. 다음 날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안 나가면 구속이죠. 그냥 구속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뭐 나와 있는 증거는 그 아예 글이 있고요. 예. 정진석 의원이 썼다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 골방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SNS상의 네, 공표를 그러니까 목적으로. 이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검찰이 뭐 수사를 뭐 딱히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어쨌건 피고소인이니까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좀 수가 저는 글쎄요 이렇게 강력한 워딩을 할 정도가 되는지 지금 원하는 거는 특검 같아요.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예. 않았을까 하는. 뭐 여러 가지인데 640만 불 수사가 못 됐다 안 됐다는 부분 홍준표 대표 얘기한 것처럼 그 수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가만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식 자체가 이 가만히 있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한 것 같고 그게 왜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진석 의원이 이게 총대를 맸을까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정진석 의원도 그 MBC 정무수석을 맡았었거든요. 2년씩이나. 그렇죠. 오래 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블랙리스트라든지 관계가 없을 수 없다고 봤을 때 본인이 던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 정진석 의원은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네. 알면은 제가 그 캐릭터를 알면 캐릭터를 분석을 해도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 텐데. 저는 일단, 친구예요. 예, 전 모르는데 삼소연 의원입니다. 사선이에요. 사선인가요? 예. MB 때 정무수석하고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했어요. 예. 정치적 감각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 경험이 되면요. 뭐 아하. 아버지도 정치인 출신이니까 뭐 그렇죠. 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실수겠는가? 예. 실수 아닙니다.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예를 들어서 방송이나 인터뷰 중에 확 나왔으면 그건 실수일 수도 있는데 글입니다. 글은 쓰고 나서 올리기 전에 본다고요. 그러면 이걸 올렸을 때 어떤 파장이 있게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어디 건 뭐고 잃을 거는 뭐다. 예. 그거 아마 판단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고도 올렸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세훈이 잘했다 못했다 뭐 이건 뭐 앞서 두 분이 얘기하셨으니까 뭐 그건 가고 의도가 뭐냐라는 건데 다음 주에도 추석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뭐 모든 정치인이 그러겠지만 자유한국당 또 추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판이 계속 밀리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나 이 프레임으로 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강하게 지금 공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 감옥 갔습니다. 전 대통령도 이제 포토라이 쓰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쟁점을 다른 것을 끄집어내서 논점을 흐리게 하자는 겁니다.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라는 얘기. 적폐? 우리만 적폐야? 너희들도 적폐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고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홍준표 대표가 계속 문재인 대표한테 뭐 640만 달러 뭐 대장이 뇌물 먹고 감옥 갔잖아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때 그게 큰 쟁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그걸 받아치진 않았거든요. 받아치지 않고 홍준표 당시 후보의 공격을 흘렸기 때문에 그게 쟁점이 안 되고 네. 넘어갔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김경수 의원하고 노건호 씨가 전 너무 세게 받았다고 봐요. 그렇게 받아야 세게 그걸 안 봐도 뭐합니까? 물론 감정은 이해해요. 아들이고 어쨌든 비서고. 본인이 모시던 사람 다 비서니까 예. 감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제가 왜 이걸 세게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수사할 것도 없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사자 명예훼손이거든요. 그 허위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허위인지 아닌지 조사해야 돼요 일단. 해이죠. 그러면 부부싸움 했냐? 가출했냐? 가출했냐? 그럼 그 당시에 경호원들 들러도 됩니다. 하다못해 권양수 수사 뭐 방문 조사라도 그날 어디 계셨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예. 그럼 640만 달러? 그럼 그때 수사기록 보든지. 그게 아니면 누구야? 저기 홍만표 예. 뭐 저 당시 기획관, 우병우 당시 기획관, 이인규 중수부장 불러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머릿속에 잊어먹고 있었는데 지금 정진석은 발로 그 얘기 나오잖아요. 2009년도에 당시에 문재인
당신은 이제 전 비서실장이죠. 예. 한겨레 신문 인터뷰한 거. 거기는 예. 그렇게 문재인 실장이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보복 아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630만 달러 건네진 건 맞다. 단 대가성이 없으니까 뇌물이 아닐 뿐 이렇게 얘기했다고 문재인 당시에 전 비서실장이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가 예. 지금 나왔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누구 손이냐는 거죠. 한나라 저기 자유한국당은요 잃을 게 없어요. 왜 이럴 게 없습니까? 어차피 지금 망가져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야 우리만 적폐가 아니라 니들도 적폐야. 아니, 그리고 그- 니들이 우리한테 한 것도 정치 아니, 보복이야. 근데 이 얘기만 꺼내 자, 나와도 궁금한 게- 성공이라기보다는 예. 자, 궁금한 게 그럼 여기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640만 불을 끄집어내자 그러잖아요. 예. 근데 부부싸움과 가출을 문제 삼았는데 640만 불을 왜 끄집어내죠? 아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640만 불 얘기는요. 예. 그게 뭐 뇌물이다 뭐 재수사자 이런 아니, 문제. 그러니까 그거를 왜 부부싸움 했느냐, 가출했느냐, 요게 문제인데 지난 640 대선 때 예. 640만 불 얘기가 나왔을 때 예. 하도 오래된 얘기 거의 한 10년이 지난 얘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벌써 긴가민가 했습니다. 예.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뭔 하는 오래된 얘기니까. 근데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2009년에 인터뷰했던 기사까지 좀 나옵니다. 나오죠. 그럼 630만 달러가 어쨌든 건너갔다는 건 이제 팩트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야.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야 니들도 630 정도 받았잖아. 그럼 대가성 없다고 누가 그래? 당시에 노무현 전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예. 수사가 중지가 된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 공소권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돈을 받은 여사님에 대한 수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과연 지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쪽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는 아니라고 보는 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걸 당시에 이번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흘렸던 것처럼 흘려야 되는데 맞받아치니까 이게 폭발력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적폐청산 우리도 적폐? 그래. 니들도 적폐야. 니들도 돈 받았잖아. 정치보복? 니들 했다며 우리가. 니들도 우리한테 하는 거야. 이거만 조금만 해줘도 그래도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왜냐면 잃을 게 없고 더불어민주당 자, 청와대는 잃을 게 많잖아요. 잠깐만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좋아. 그럼 네. 민주당도 적폐인가?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지 갖고 끄집어만 내도 도움이 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생각이 있는 와중에 또 당시 5월 23일 이후에 국정문건이 가족의 문제로 몰고 가라. 그러니까 라고 하는 문건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예. 추석이잖아요. 예. 청와대랑 더불어민주당 그게 신경 쓰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보세요. 이번 김명수 이번에 인사 2번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부결됐어요. 예. 김명수 국정원장 뭐 야합이다 이런 소리까지 뭐 협치다 뭐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과의 어떤 바터로 된 겁니다. 150개 하는데 이렇게 힘들었어요. 앞으로 있을 입법은 다 180개입니다. 그럼 청와대는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죠? 정계 개편하지 않는 이상? 그럼 청와대가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직접민주주의가 머릿속에 있어요. 국민을 통해 가지고 촛불혁명과 적폐청산 이 두 개를 가지고 국민한테 확 여론을 밀어서 자유한국당을 밀어버리고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압박해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추석 밥상에 엄청난 적폐청산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추석 앞두고 계속 하루에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자유한국당도 그걸 알죠. 그러니까 다 맞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조금이라도 없애려고 이걸 지금 꺼낸 맞다고 건데 가정하고 안 받았어야 이게 된다는 다 거예요, 이걸 저는. 반박하기는 사실 시간도 없고 다 맞다 치더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그러니까 말이 있어요. 제가 애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걸 금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를 정치인이 한다는 그러니까 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리고 말씀드린 그리고 금도를 어겨서 그 말이 부적절하다는 건 제가 인정. 다만 그 적절하고 부적절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렇다는 말이고 예. 또 하나 자유한국당 목표가 뭘 것 같으세요? 50%? 무슨 50%예요? 지금 10%도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예. 이 발언이 반영이 된 여론조사에서 계속 떨어지죠. 바른정당이 올라가고 자유한국당이 무너지고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이게- 그건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공학적으로 보면 충분히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긴 예. 하지만 이제 방식이 그것도 납득을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네. 게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늦게, 아니고 늦게 왔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좀 많이 많이 줘야 줬으니까 돼요. 많이 줬으니까 제가 그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좀 전까지 예. 다 들어보려고.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방식 자체가 예. 너무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적으로 봤을 때 금도를 넘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그런 프레임이 형성이 되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이 국민 정서에 반해버리는 문제가 이런- 생기면서
그러니까 예. 냉정하게 바라보면 아 그래 이런 프레임이고 저런 프레임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뇌물까지 해서 같이 적폐다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면 실패라는 거죠. 이게 여기 세 분이 변호사고 냉정한 분들 아니에요. 네. 이성적이고. 자 여기서 이 논리가 가능한데 자 추석 밥상 모였어요. 뭐라 하겠어요. 약간 바른정당인데 개인이 자유한국당도 도와주고 싶은 김대현 대현. 김대현이 와갖고 아 640만 불 두고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적폐요. 그러면 옆에 있던 동생이 형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게 할 말이라고 하는 거야. 제가 그게? TK잖아요. 네. 갈게요. 제가 고향에 가야 되고. 어차피 갖고 이제 추석 때 김대현이 가서 와서 640만 불도 조사해야 돼. 이래 그것도 나와요. 적폐야.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대현이야. 예. 그럼 동생이 아니 정치인이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지. 부부 싸움이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기고 싶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해서 너 가족이니까 들어주지 두들겨 맞아. 그게 임자. 언제 너무 얘기고. 치사하다. 너무 치사하다 해도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논리가 필요 없는 표현이 거예요. 바른 정당인데 자유한국당을 도와주고 싶은 김대현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 TK 민심이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이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냥 공학적으로 봤을 예. 때 TK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 아젠다를 갖고 왔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면 그 많은 그럼요. TK 민심이 감정이야. 무서워하지 그럼 않은데. 호응을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이거는. 또 예. 그럼 옆에서 640만 불이 얼마야 도대체 계산하고 640만 곱하기 1100 하고 있는데 80억. 저쪽에서 네. 아빠가 얘들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고스톱 판 깔아. 그럼 네. 끝 이 얘기 생각을 종결.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지 아닐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공학적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아주 이걸 조직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준비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계속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600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덮어놓고 재수사합시다 어떻게 해요? 뭐가 예. 거리가 있어야지. 근데 이걸 던지니까 총대를 맨 저쪽에서 거라는 거잖아요. 확 세게 받은 거죠. 그 자연스럽게 수사로 넘어가는 이 구조가 된 건데 자유한국당가 목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론을 안 좋은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죠? 거기 청와대 안 가는 것도 여론이 안 좋죠. 당연히 목표가 당연히 뭐예요? 맞죠. 저 궁금해. 목표가 뭐예요? 50%전 회복이 아니에요. 1차 목표 홍준표 대표가 얻었던 23%. 지금 10%도 안 되니까. 그게 되나요, 이래가? 그리고 더 나가서 35%. 그러니까 아니, 정치 보복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들어서 예전에 그 새누리당 때부터 있었던 새누리당의 그 콘크리트 있잖아요. 예. 그걸 일단 회복하자는 게 목표.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나고 저는 그 쳐갔는데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거로 봅니다. 이거 제가 해놓고 말씀할게요. 그다음에 나가는 난 이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목표는 두 번째 목표고 첫 번째 목표는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이걸 던진 맞아요. 거예요. 아니 뭐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아니 그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정진석 정무수석 하면서 뭔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정진석 의원이요? 네, 아니, 정진석 정진석 의원뿐만 아니고 그리고 또 정진석 하나 의원 두 번째 홍준표 네. 잘못하면 파기환송될까? 그럼 나 아니, 정치 그러니까요. 보복인데 이런 개인적인 비상 사태가 묶여서 하나의 명분을 만든다. 암만 해봤자 20% 회복이 어렵고 깜짝이야. 지금은요. 깜짝이야. 어떤 짓을 해도 어렵고. 마이크 좀 띄고 아,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 청취자들 봉도사님한테 저는 딱 생각이 드는 게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예.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기 아주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게 저 일반적 생각으로 아니, 그렇게 그거 보이고. 당연히 있다니까. 김태현 변호사가 뭘 좀 그랬잖아요. 흐린다는 게 그 예. 얘기라니까요. 그걸 좀 강하게 받아서 이게 쟁점화돼서 사실 어찌 보면 논란이 되면? 예, 논란이 되면 손해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아쉽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그 계산까지 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나 지금 그 노건호 씨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640만 불 이게 저번 대선에서도 계속 울고먹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또 정신적으로 피곤해 국민들도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예.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할 때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쏜 자살골이다라고 판단하고 저는 법적 대응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민주당 입장에선 예. 진흙탕 싸움으로 가자는 거지 좋아. 예. 진흙탕 한번 같이 묻혀봐. 이거는 해볼 오히려 이게 더 자유한국당이 비윤리적인 정당 쪽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프레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저번 문재인 후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 이렇게 살짝 튕겨내서 그걸 논란을 안 만드는 것도 방법이었겠지만 이번에 아예 그렇게 정면 돌파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탁 치고 빠지려고 봤더니 늪으로 몸이 목까지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게 못 고소까지는 빠져나오는 못할 거야. 것이다라고 오히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조현호 경찰청장 네. 사자 명예훼손으로 8개월 징역산 판례도 있어요. 1년짜리입니다 이거. 아니요. 문제 되면요. 그 노건호 네. 그다음에 권양수 여사 살아있는 분들의
그러니까요. 실행이 명예훼손. 가능한 부분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치 인생을 걸고 던진 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왜 했는지 제가 개인적 캐릭터를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백 변호사 말씀대로 이렇게 저쪽에서 세게 나올지 모르고 그냥 툭 던진 거라고 하면 그럼 정치 그만해야 돼요. 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 오늘 기사 떴네. 김대현 변호사, 정진석 의원 정치 정계 감각 없어. 아니 정계 은퇴 종용.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던졌을 때 저쪽에서 그냥 왜 그랬어라고 가만히 있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진짜 감각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래 한번 세게 받아 예. 그래 한번 해봐라는 계산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그렇지, 짜고 말은- 하는 게 아니라면 예. 그거 하면 옳던 그러던 어쨌든 사선 의원이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판을 짜고 하는 거라면 정치 공주로서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가치가 있는 건데 잘했다 못한 문제가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번 자다가 일어나서 글 썼는데 올려놨더니 이게 뭐지?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이런 아니고 생각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안 거예요. 흘려, 그러니까 그 흘린다는 정도라면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라면 그건 사자명예훼손이면은 이제 유가족들이 고소를 해야 되니까 예. 거기까지 갈 거는 생각을 안 했을 아니, 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엄청나게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걸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 그랬어 하고 흘리진 못하죠. 우리나라 정치권이 뭐든 한다 나오면은 무조건 검찰로 근데 가는 게 이게- 일이 돼 있는 근데 상황 이게요, 이거를 이게 생각 안 했을 리는 자기 없더라고요. 블로그면 좀 나요. 그리고 자기 홈페이지면 좀 나은데 페이스북에 올렸단 말이에요. 페이스북 저도 통계가 패치네요. 저도 패치. 그래서 페이스북이 다 보라는 거잖아요. 그 누구죠? 창립자가 누구죠? 저크버그인가요? 네. 그분도 이제 증인을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7.5단계를 넘어가면 30억 인구가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유포성이라고 하는 게 재밌겠네요. 맞아요. 주커버그를 증인으로 불러 예. 몇 명이 봤습니까? 7억 명입니다. 7억 명인 줄 알았더니 23억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늠할 수는 없지만 특검까지 갈 수는 없고요. 예. 대통령, 노 대통령이 뭐 지금 좀 없는 상황에서 어허. 특검까지 가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함정을 스스로 판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니까 이거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뭐 정진석 의원이나 다른 의원에 대한 어떤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자료가 나온다 그러면 예. 그래서 이랬구나라는 얘기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하려면 확실히 하지 못할 바에는 안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우리 듭니다. 여기 가끔가다 광고 나오거든요. 열려라 뭐 이런 거 네. 나와요. 그게 근데 정진석 의원이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안 들까? 열려라 감옥문. 그 정도까지 얘기를 아마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예. 이거죠. 그 정치인들이 왜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사우나 그 집에 가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 그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너 어디 갖고 대현아 너 그런 거 편들지 마라. 대현이요? 예. 너 우리 예. 가족망신이다. 이거. 힘으로 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강하게 지금 공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 감옥 갔습니다. 전 대통령도 이제 포토라이 쓰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쟁점을 다른 것을 끄집어내서 논점을 흐리게 하자는 겁니다.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라는 얘기. 적폐? 우리만 적폐야? 너희들도 적폐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고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홍준표 대표가 계속 문재인 대표한테 뭐 640만 달러 뭐 대장이 뇌물 먹고 감옥 갔잖아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때는 그게 큰 쟁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그걸 받아치진 않았거든요. 받아치지 않고 홍준표 당시 후보의 공격을 흘렸기 때문에 그게 쟁점이 안 되고 네. 넘어갔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김경수 의원하고 노건호 씨가 전 너무 세게 받았다고 봐요. 그렇게 세게 받아주고 안 봐도 뭐합니까? 물론 감정은 이해해요. 아들이고 어쨌든 비서고. 본인이 모시던 사람 다 비서니까 예. 감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제가 왜 이걸 세게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수사할 것도 없다고 그랬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안 나가면 구속이죠. 그냥 구속되는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뭐 나와 있는 증거는 그 아예 글이 있고요. 예. 정진석 의원이 썼다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 골방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SNS상의 네, 공표를 그러니까 목적으로. 이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검찰이 뭐 수사를 뭐 딱히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어쨌건 피고소인이니까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좀 수가 저는 글쎄요 이렇게 강력한 워딩을 할 정도가 되는지 지금 원하는 거는 특검 같아요.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예. 않았을까 하는. 뭐 여러 가지인데 640만 불 수사가 못 됐다 안 됐다는 부분 홍준표 대표 얘기한 것처럼 그 수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식 자체가 이 가만히 있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한 것 같고 그게 왜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진석 의원이 이게 총대를 맸을까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정진석 의원도 그 MBC 정무수석을 맡았었거든요. 2년씩이나. 그렇죠. 오래 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블랙리스트라든지 관계가 없을 수 없다고 봤을 때 본인이 던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아니다. 사자 명예훼손이거든요. 그 허위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허위인지 아닌지 조사해야 돼요 일단. 해이죠. 그러면 부부싸움 했냐? 가출했냐? 가출했냐? 그럼 그 당시에 경호원들 들러가 됩니다. 하다못해 권양수 수사 뭐 방문 조사라도 그날 어디 계셨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예. 그럼 640만 달러? 그럼 그때 수사 기록 보든지. 그게 아니면 누구야? 저기 홍만표 예. 뭐 저 당시 기획관, 우병우 당시 기획관, 이인규 중수부장 불러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머릿속에 잊어먹고 있었는데 지금 정진석은 발로 그 얘기 나오잖아요. 2009년도에 당시에 문재인 당신은 이제 전 비서실장이죠. 예. 한겨레 신문 인터뷰한 거. 거기는 예. 그렇게 문재인 실장이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보복 아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630만 달러 건네진 건 맞다. 단 대가성이 없으니까 뇌물이 아닐 뿐 이렇게 얘기했다고 문재인 당시에 전 비서실장이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가 예. 지금 나왔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누구 손이냐는 거죠. 한나라 저기 자유한국당은요 잃을 게 없어요. 왜 이럴 게 없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 정진석 의원은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네. 알면은 제가 그 캐릭터를 알면 캐릭터를 분석을 해도 왜 그랬을까 생각이 될 텐데. 저는 일단, 친구예요. 예, 전 모르는데 삼소연 의원입니다. 사선이에요. 사선인가요? 예. MB 때 정무수석하고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했어요. 예. 정치적 감각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음흠. 그 정도 경험이 되면요. 뭐 아하. 아버지도 정치인 출신이니까 뭐 그렇죠. 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실수겠는가? 예. 실수 아닙니다.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예를 들어서 방송이나 인터뷰 중에 확 나왔으면 그건 실수일 수도 있는데 글입니다. 글은 쓰고 나서 올리기 전에 본다고요. 그러면 이걸 올렸을 때 어떤 파장이 있게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어디 건 뭐고 잃을 거는 뭐다. 예. 그거 아마 판단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고도 올렸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세훈이 잘했다 못했다 뭐 이건 뭐 앞서 두 분이 얘기하셨으니까 뭐 그건 가고 의도가 뭐냐라는 건데 다음 주에도 추석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뭐 모든 정치인이 그러겠지만 자유한국당 또 추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판이 계속 밀리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나 이 프레임 자, 정진석 의원 고소? 노무현 특검으로 가자? 허허,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의원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 예. 사실 뭐 제가 방송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을 예. 정도의 얘기를 했죠. 너무 심하게. 예, 이거 사실 어느 정도의 금도라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 레드라인을 예, 넘었죠. 돌아가신 대통령에 대해서 뭐 가족의 부부싸움 얘기까지 뭐 언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및 권양숙 여사 네, 명예훼손까지 그렇죠. 같이. 이게 사망한 분 같은 경우에는 예. 고소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가족이. 가족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고죄로 해서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노건호 이제 장남 씨가. 노건호 씨와 권양숙 여사가 이제 고소를 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소를 하면 고소를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예. 김태현 변호사를 고소하면 고소 당하는 사람. 고소 당하는 김태현 사람은 변호사는 고소하면 안 돼요. 왜냐면 왜? 늦으니까. 아 예. 늦으니까 출두를 일단 늦게 할 거니까. 다음 날 나오.